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전세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실수요층의 시름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최근 상승 추세였던 전셋값에 더해서 지방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이 따로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 전세난 전세값 급등 현상이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 쪽으로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뭐 굉장히 특이하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집값이 있고 전세값이 있으면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치받쳐서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많이 오른 그 높은 가격대에서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왜 이렇게 다시 신고가 행진을 정진을 하면서 집값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제 전세가가 너무나 이 매매가에 붙어 있으니까 전세난에 허덕대던 실수요자 분들이 이렇다면 아예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일단 이런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상당 부분 이 지방에 지금 최근 집값이 오른 데는 규제에서 벗어난 이 비규제 지역이 많습니다. 이 구에는 실질적으로 투기성, 유동성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 전세난이 자연스럽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지방 중에서도요, 부산, 김포 지역 단시간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이곳들이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영향을 받다라고 하고, 제가 앞서 말한 두 번째 이유, 비규제 지역의 일종의 풍선 효과로 상당한 유동성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통계로 따져서 좀 더 보수적인, KB 시세보다 보수적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일단 부산 해운대구 최근 3개월간 집값이 거의 5%대 오르면서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부산은 어떻게 된 곳이냐? 작년 11월이었죠. 그때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결국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대출이라든가 청약, 세제 이런 데서 좀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지금 전세난과 함께 좀 폭발된 것이 아닌가. 부산은 해운대구뿐만이 아니라 수영구, 동래구 이런 것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11월은 아직 월간 통계는 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 11월 첫째, 둘째 주도 상당히 올랐다는 그런 언론조사들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들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같은 비규제 지역에서 지방 쪽으로 보면 충청권에서 전에 6.17 대책 나왔을 때 대전, 청주 이런 곳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때 안 들어갔던 곳들, 충남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이런 곳들도 상당폭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권에서는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김포 집값인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수도권 대부분이 이제 조성 대상지역 묶일 때 이렇게 안 묶으면은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 나온다 했었던, 좀 우려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비규제 지역 김포도 최근의 급등세입니다. 이 감정원의 11월 첫째 주가 1.94%, 둘째 주도 1.91%. 주 단위로 보면 현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이 비규제 지역 김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에 미달했다 이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조정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을 검토할 때는 동량적인 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최근 3개월의 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0% 이상 넘느냐 마느냐, 청약 경쟁률, 또 분양권 전매 거래량, 보급률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꼭 이런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종의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이 더 이어질 것 같고, 이것이 집값 불안 가능성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당국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규제 지역으로 되면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죠. 9억 이하의 주택은 뭐 50%밖에 이제 못 받고요. 9억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되고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각종 규제가 적용이 될 텐데 그럼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일단 국토부, 기재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되고요. 지자체도 의견 받아서 이제 주정심이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 경량적 지표, 경성적 지표에서 결정을 지게 될 텐데. 최근에 이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당국도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정부가 전세 대책 준비하고 있다, 나올 거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글쎄요. 저도 좀 뚜렷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었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책이 있었으면 미리 발표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전세난의 대책은 공급을 투여하는 건데 공급이라는 게 뭐 1년 내에 뚝딱 몇 개월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공급 대책은 뭐 LH라든가 SH가 주택을 사들여서 다시 공급하는 매입 전세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또 많이 다 사들일 수도 없으니까 그 혜택은 아주 또 일부에만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반발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쉽사리 전세 관련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음질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